디라, 오늘 여기 와줘서 정말 반가워. 고마워, 달아. 와서 정말 기뻐. 그리고 우리는 2년 연속 JNS TV에 출연하게 됐어. 정말 신나. 정말 놀라워. 첫 해도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어떻게 더 나아질 수 있을지 상상도 못했어. 그리고 우리가 작년에 만났을 때 이후로 우리는 이란과 두 번의 전쟁을 겪었어. 같은 전쟁을 두 번 치렀지만 확실히 두 번의 전쟁이었어. 작년 여름에 여기 있었고 정말 신났거든. 그리고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여기 있어. 그리고 사람들은 계속 오고 있어. 우리는 또 하나 더 받을 거야. 정말 이상한 건 여기 오는 길에도 비행기에 빈자리가 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마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전쟁 중이라는 소식을 못 들은 것 같았어. 정말 놀라워. 정말 믿을 수가 없어. 전쟁이 나면 이스라엘 항공사에 투자해. 그게 핵심이야. 이스라엘 콘서트에 투자해도 돼. 사람들이 밖에 나가고 싶어 해서 내가 본 모든 야외 음악 행사가 매진이었어. 참고로 발레도 그래. 예루살렘에서 발레가 매진되는 게 언제 있었어? 예루살렘 발레도 매진이었어. 사람들은 밖에 나가고 싶어 하고 집에 가서 숨어야 하기 전에 꼭 재밌는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해. 맞아요. 그래서 아직 잘 모르는 시청자분들을 위해 여러분이 다른 팟캐스트나 여러 곳에서 본 적이 있겠지만 제가 약간의 배경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당신은 이스라엘과 마이애미 모두에서 정치, 지역사회, 교육 등 모든 분야에 관여하고 있죠. 네. 그리고 대통령께서 위원회 임명하셨는데 그에 대해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저는 대통령에게 홀로코스트 박물관 위원으로 임명되었습니다. 미국 홀로코스트 박물관은 단순히 홀로코스트의 역사를 보존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날 매우 만연한 반유대주의에 맞서 싸우는 데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기관입니다. 홀로코스트 박물관 위원회는 대통령 임명으로만 구성됩니다. 훌륭한 분들과 일하게 되어 기쁩니다. 저희는 1년에 4-5번 정도 다양한 행사와 정식 이사회 회의를 위해 모입니다. 그리고 박물관은 정말 훌륭한 일을 해내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메인 전시를 바꾸는 중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10월 7일 과반유대주의를 다루는 새로운 전시도 포함시켰어요. 정말 강렬한 전시입니다. 아직 방문하지 않으셨다면 꼭 가보셔야 해요. 사실 이 모든 것은 미국 군대와 정부에 의해 문서화되었거든요. 그들은 이 박물관을 열기 위해 모든 것을 수집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사람들이 박물관에 점점 더 많은 것을 기증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큰 컬렉션이 되었죠. 정말 놀랍네요. 시청자와 청취자분들은 언제 볼 수 있나요? 워싱턴 DC에 가실 때마다 언제든지 방문하실 수 있어요. 예약도 아주 쉽고 가기도 정말 편리하죠. 그리고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경험이에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봤으면 합니다. 어제가 요나탄 네타냐후가 엔테베 작전에서 전사한 지 50주년이 되는 기념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총리가 연설할 때 당신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제가 약간의 배경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1976년에 우리가 알고 있듯이 텔아비브에서 파리로 향하는 에어프랑스 여객기가 있었고 그 비행기는 도중에 아테네에 들렀습니다. 그곳에서 4명의 테러리스트가 탑승했습니다. 그들은 248명을 인질로 잡아 리비아로 데려갔습니다. 리비아의 친구들이 연료를 제공해 엔테베로 비행했습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의 군사훈련을 받았던 이디 아민은 팔레스타인과 독일 테러리스트와 협력해 인질을 잡고 유대인을 분리해 홀로코스트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당신이 유대인이라면 따로 분리되었습니다. 정확히 그렇습니다. 그건 반대한 게 아니라 지금과 같은 상황입니다. 정확히 똑같아요. 이건 이스라엘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이걸 이스라엘 문제로 만들고 싶어 하지만 사실은 유대인인지 아닌지에 관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점이 꽤 흥미로웠어요. 놀랍네요. 게다가 여긴 이스라엘에서 2,500마일 떨어져 있었어요. 1970년대로 돌아가면 이스라엘의 정예부대인 사이레트 마트칼이 요나탄 네타냐후의 지휘 아래 수송기를 타고 비밀리에 착륙했어요. 한 부대는 가서 우간다군의 미그기 12대를 폭파했고 요니가 이끈 다른 부대는 인질들을 구출했어요. 102명의 인질들 모두 집으로 돌아왔어요. 한 명은 사실 병원으로 옮겨졌고 아마 병원에서 살해당했거나 방치되어 죽었을 거예요. 하지만 102명은 돌아왔어요. 단 한 명만이 목숨을 잃었죠. 그 사람이 바로 요니 네타냐후였어요. 한 명은 심하게 다쳤지만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를 잘 하지 않아요. 이름은 수린 허시코로. 제 기억으로는 우크라이나, 그러니까 동유럽 출신의 가족 없이 복무하던 군인이었어요. 그는 지금도 살아있어요. 목에 총을 맞아 목 아래로 마비되었고 50년 동안 사지마비로 살아왔어요.
저는 그분을 아주 잘 알아요. 그리고 그는 실제로 저에게 다시 그 상황에 온다 해도 또 그렇게 할 것이고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다고 말했어요. 이틸라, 이걸 알아보고 알게 되니 저는 그 이야기를 몰랐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수린. 그가 이미 군 복무를 마쳤다는 거예요. 그는 총도 반납했었죠. 그리고 동료 군인들이 이런 일을 하게 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그 일에 함께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그는 룸메이트의 기숙사 방으로 달려가서 총을 훔치고 돌려줄게 라는 쪽지를 남겼어요. 비행기에 올라타서 이 구조 작전에 참여했어요. 그리고 그때 날아온 총알이 그의 목에 박혔고 그는 유일하게 다친 사람이었어요. 그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를 모른다면 꼭 알아야 해요. 그는 화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정말 자랑스러워해요.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하고 싶어 해요.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이런 분들이 많이 건강하게 계세요. 인질그룹에서 가장 어린 멤버는 실제로 7살이었어요. 그의 이름은 샤이 그로스예요. 그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는 여러 일에 참여하고 있어요. 아시죠? 저는 그를 아주 잘 알아요. 샤이는 샬바에서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과 성인들과 함께 일해요. 샤이는 소로가 병원에서 부상당한 군인들과 그 가족들을 돌보는 자원봉사를 하고 있어요. 구출된 이 사람들은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게 바로 유대인의 이야기죠. 누가 다음 영웅이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저는 이 용기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들고 싶고 요니트니아오를 일종의 전형으로 보고 싶어요. 용기에 관해서요. 그리고 어제 총리가 요니의 사망 50주기를 맞아 아주 소규모의 모임을 가졌잖아요. 총리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분위기가 어땠는지 조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우선 저는 아마 이 추모식에 10번 정도 참석했던 것 같아요. 저는 부모님이 그 이야기에 푹 빠져 계셔서 요니 네타냐후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어요. 부모님은 그 일이 일어났을 때 15, 16살이었고 그때를 기억하세요. 그 시절을 산 사람은 누구나 이 영웅적인 이야기를 기억할 거라 생각해요. 절대 잊을 수 없고 한 번 겪고 나면 없던 일처럼 할 수 없죠. 그래서 저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며 자랐어요. 제가 알던 모든 사람들은 요니 네타냐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했어요. 아니면 그를 알았던 사람, 함께 싸웠던 사람, 그에 대해 뭔가를 들려줄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싶어 했죠. 우리는 총리와 가까운 사이지만 그 전부터도 항상 이 이야기를 찾으려고 했어요. 마침 엔테베 작전 40주년이었고 10년 전쯤 누군가가 저를 엔테베 구출 작전을 기념하는 평범한 행사에 초대했어요. 저는 그게 어떤 행사인지 잘 몰랐어요. 제 여동생과 함께였죠. 우리는 예루살렘 극장에 들어섰고 정말 아름다운 행사였어요. 그곳에는 장관들과 정부 관계자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갑자기 조명이 켜지더니 엔테베에서 구출된 모든 인질들과 사람들을 환영했어요. 와, 모두가 일어서자 저는 그 방이 제가 이야기를 들으며 자라온 위대한 분들로 가득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총리님을 개인적으로 알고 있었지만 그분이 처음으로 형제로서 우리가 아우샤쿨이라고 부르는 상실을 겪은 형제로서 말씀하시는 걸 들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전화를 받았을 때의 이야기, 부모님께 그 소식을 어떻게 전해야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모두가 알 만큼 영웅적이었던 아이를 잃은 부모 밑에서 살았다는 것. 사실 엔데베 이야기가 요니의 가장 작은 영웅담일 수 있지만 너무 공개적으로 알려져 모두가 요니를 그 이야기로 기억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와 함께한 사람들과 대화하면 끝없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저는 결국 이 행사에 참석했어요. 갑자기 샤이 그로스를 무대에 불렀는데 그가 누군지 몰랐어요. 그리고 샤이가 소린 허시코에게 다가가더니 그때는 저도 소린 허시코를 몰랐지만 자신의 아들 요니를 소개했어요. 7살밖에 안 된 작은 아이였는데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사람의 이름을 따서 지은 아이라고 했죠. 우선 제가 거기 왜 있었는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현실이라는 게 믿기지 않아서 스스로를 꼬집고 있었어요. 저와 여동생은 놀라 우리 아이들과 그 친구들이 이 이야기를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말했고 우리는 마이애미로 돌아갔어요. 우리는 엔테베 40주년을 맞아 마이애미에서 이 행사를 다시 열었어요. 많은 인질들을 마이애미로 초대했고 그분들이 직접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학교에서 연극도 했고 모두에게 공개했죠. 그것은 지역 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와서 보고 경험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전시회였어요. 그리고 그것은 정말로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전하는 데 있어 일종의 출발점이 되었어요. 저와 제 자매들은 이 일을 개인적인 프로젝트로 삼아 가족들과 가까워졌어요. 우리는 여름마다 이스라엘에 있기 때문에 매년 미국 독립기념일 파티도 열어요. 저희는 미국인이라는 것에 매우 자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친구들도 많고 당연히 JNS 사람들도 많아요. 모두가 자랑스러운 미국인들이에요. 이 자리에만 친구가 1000명쯤 있어요. 그리고 모두가 우리 파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파티가 미국 독립기념일 파티이자 엔테베 구출 작전 파티로 바뀌었어요.
우리가 친구가 된 모든 인질들이 소린 헤르슈코와 함께 이 파티에 오기 시작했거든요. 저희는 소린 헤르슈코와도 아주 가까워졌어요. 그래서 갑자기 아니요, 저는 그때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고 알지도 못했어요. 요니를 개인적으로나 이 사람들 중 누구도 몰랐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 이야기의 일부가 되었죠.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그 후로 하르헤르츠에서 열린 요니 네타냐후 추모식에 여러 번 참석했기 때문입니다. 그 후 저는 그 이야기의 일부가 됐어요. 모두가 저를 알아보고 저도 그들을 알아봤어요. 총리와 임무 참여자 모두 저를 알았죠. 그리고 놀라운 점은 매년 같은 사람들이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놀라운 점은 매년 다른 이야기를 듣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10년째 계속하고 있어요. 올해 제가 갔을 때는 50명이 있었고 해마다 인원은 다르지만 올해는 많았어요. 죄송해요. 50년이에요.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작년엔 좀 더 적었어요. 가끔은 정치적인 분위기가 되기도 해요. 어떤 사람들은 총리와 함께 가고 싶어 하고 어떤 사람들은 총리와 함께 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하지만 50주년은 놓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사람이 많았어요. 많은 장관과 선출직 인사들, 어린아이들과 그들을 데려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 행사에서 제가 좋아하는 건 총리가 직접 자신의 형 이야기를 들려주는 개인적인 부분이에요. 그가 7개의 전쟁에 참전한 군인이라는 식의 예를 들어주세요. 하지만 그게 그 사람의 전부는 아니었어요. 그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그는 어떤 사람이었죠? 그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유머 감각도 있고 진짜 인간적인 사람이에요. 굉장히 다정다감한 사람이죠. 하지만 총리님은 동생으로서, 어린 동생으로서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8살 때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죠. 그의 형 요니는 11살이었고 그들은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어 했어요. 그는 중간 아이였고 아이스크림을 가장 먼저 받고 싶어 했어요. 총리님이요. 그리고 요니는 형으로서 그리고 흔히 말하는 솔로몬의 결정을 내리면서 그에게 말했어요. 네가 아이스크림을 자를 수 있게 해줄게. 왜냐면 그건 집에서 만든 통 모양 큐브였거든. 하지만 내가 그걸 나눠줄 거고 우리 모두 동시에 먹을 거야.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이게 바로 내 형이었어요. 그는 내가 기분 나쁘지 않게 바랐어요. 정말 친절하고 침착하고 차분했죠. 그리고 11살에 그렇게 똑똑한 결정을 내렸어요. 그는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그 이야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인간미와 얼마나 진실되고 얼마나 이 이야기들은 그에게 매우 개인적입니다. 그는 형에 대한 아픈 기억을 이야기하며 50년이 지나도 여전히 감정이 북받칩니다. 그는 우리가 말하듯이 8개의 전선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그는 전 세계에 적이 있고 30년간 유대인 지도자였지만 형을 잃었어요. 이야기를 할 때마다 목이 메요. 그는 부모님이 외출하셨을 때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마시멜로를 집으려고 하다가 마시멜로가 떨어졌고 다리에 상처가 났는데 그 상처가 정말 심했어요. 피도 많이 났죠. 그리고 그때 12살이었던 그의 형이 와서 상처를 닦아주고 그를 눕히고 둥대로 감아주면서 괜찮을 거라고 말해주고 부모님께 전화했어요. 하지만 그가 이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은 세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 중 한 명인 남자를 보게 돼요. 그리고 그는 여전히 진짜 감정과 이야기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는 자신의 형을 그리워해요. 그리고 어느 형제나 그렇듯이 그는 눈에 눈물을 머금고 형에 대해 이야기해요. 어제 그곳에 있으면서 가족의 일부가 된 기분이 들었어요. 이런 경험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제가 그 말을 하려던 참이었어요. 당신은 가족의 일부이며 그 가족은 더 큰 유대인 가족의 핵심입니다. 정말 그래요. 그런데 주위를 둘러보면 오늘 그곳에는 요니의 부대, 사이에레트 마트칼에서 온 군인들도 있어요. 그들은 요니에 대해 알긴 하지만 실제로 교류한 적은 없었죠. 그런데도 그들은 연결되어 있다고 느껴요. 그리고 그 자리에 함께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총리가 다가와서 그들 한 명 한 명 모두에게 인사를 하고 이름이 뭐냐고 묻고 어디서 왔는지 물어봤어요. 그가 요니의 친구들과 그 당시 함께 싸웠던 그의 부대원들에게 다가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마치 타임캡슐 같아요. 그리고 나서 구출된 인질들이 와서 총리에게 인사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현재 정부 관계자들도 볼 수 있어요. 저는 그 이야기가 그 순간이 유대인 이야기의 축소판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가 밖으로 걸어 나오고 있을 때 이번 주말에 레바논에서 사망한 또 다른 군인이 묻히고 있었어요. 세상에. 그래서 사람들은 한 영웅 이야기에서 나와 또 다른 영웅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저는 미국에서 온 유대인으로 이곳의 일부가 되려고 늘 애쓰며 살았어요. 그리고 정말로 저는 제가 이곳의 일부라고 느껴요.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엔테베 작전의 일부가 되고 레바논 이야기의 일부가 되고
암클라비, 샤가타하리, 이스라엘의 모든 임무의 일부가 되는 것은 그게 바로 유대인인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니까요.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느껴요. 우리는 서로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서로의 슬픔에 함께 슬퍼해요.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깊이 느껴요. 저는 요니를 위해 울었고 전투에서 막 전사한 20살의 다른 군인을 위해서도 울었어요. 저는 그들 중 누구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저는 마이애미에 살고 있지만 두 사람 모두와 놀라울 정도로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느꼈어요. 정말 놀라워요. 유대인들의 가족 같은 그 느낌은 제 생각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만약 당신이 정말 유대인이 아니라면 아마도 유대인이 아닌 사람에게 설명하자면 당신이 가족에 대해 느끼는 감정을 생각해 보세요. 저희는 모든 유대인에 대해 그렇게 느낍니다. 있잖아요. 사람들은 아이를 키우려면 마을이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모두가 자기만의 마을이 있지만 우리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걸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마을은 정말 넓고 정말 열려 있어요. 사람들이 우리가 배타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는 모두에게 열려 있어요. 우리와 이 이야기에 함께하고 싶은 사람도 환영합니다. 이게 공개된 정보인지 잘 모르겠지만 아마 사람들은 결국 알게 될 거예요. 엔테베인즈들은 올해 우간다로 다시 초대되어 그때의 일을 다시 되새기게 되었어요. 그리고 많은 이들이 요니의 하스카라 직전 돌아와 그곳 경험을 저에게 이야기해 줬어요. 그리고 오늘날 엔테베 사람들은 얼마나 환영해 줬는지, 그들이 그들의 이야기를 얼마나 잘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요니의 추모식을 어떻게 기념했는지 이야기해 줬어요. 그리고 그의 이야기,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영웅들을 어떻게 기념했는지도요. 그리고 저는 반유대주의가 여전히 많다는 걸 알아요. 우리가 그게 없다고 가장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그 소리를 듣고 보고 느껴요. 세상에는 좋은 사람들이 있고 그것이 유대인의 이야기입니다. 우간다 외무장관은 현재 이스라엘의 가장 큰 친구 중 한 명이고 국방장관도 그래요. 네, 맞아요. 하지만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그런 관계들을 꼭 포용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물론 잡음도 있거든요. 네, 팟캐스터들도 있고 유대인을 싫어하고 이스라엘을 싫어하고 총리를 싫어하고 자신이 아닌 모든 것을 싫어하는 선출직 공무원들도 있어요. 제 경험상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정말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환영하려고 노력해요. 그리고 이번 컨퍼런스에서도 우리는 훌륭한 기독교 시온주의자 친구들이 있어요. 어제 만난 훌륭한 아랍 친구들도 있어요. 그리고 좌파와 우파 모두 무대에 오를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이야기를 해야 하며 진실이 결국 승리할 것이라 믿어요. 서로 사랑하고 지지하며 우리를 사랑하는 이들도 우리는 지지해요. 누군가 당신을 미워하면 우리는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해요. 하지만 누군가가 당신을 사랑할 때도 우리는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해요. 미국뿐만 아니라 많은 다른 나라에서도 우리 편에 서 있는 선출직 공직자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관계를 소중히 여겨야 해요. 우리는 다가가서 단순히 고맙다고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물어봐야 해요. 그리고 항상 방어적으로 하스바라, 즉 이스라엘 옹호 논리에 대해 이야기하고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도덕적인 군대라고 말하는 대신에요. 우리는 정말 그렇지만요. 우리는 민간인을 목표로 하지 않아요. 정말로요. 하지만 우리는 방어적인 태도에서 벗어나서 조금은 하슈파, 즉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것에 집중해야 해요. 이 방어적으로만 있지 마. 그리고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무엇을 했는지, 무엇을 가져왔는지, 얼마나 멋진 것들을 이루었는지 세상에 알리는 거예요. 이 부분 잠깐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최근 미국에서 이스라엘에 대해 매우 거친 발언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어떤 이유에서든 우리의 가장 가까운 친구들조차도 이스라엘을 고립된 존재로 묘사하고 세계에서 친구가 없는 존재로 완전히 의존적인 존재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미국 덕분에만 싸울 수 있는 나라로 여겨지고 있고 어쩌면 미국을 중동의 전쟁에 끌어들이고 있다는 평가까지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요니의 정신에 대해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에서 요니의 정신을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는 이 남녀를 보고 그들이 싸우는 모습에 둘러싸여 있으니 그 정신이 여기 있다는 걸 압니다. 이스라엘은 이 정신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오늘날 미국에 어떤 기여를 하고 있습니까? 어제 총리와 그의 형제 이츠하크가 모두 언급한 인용문 중 하나가 있습니다. 정확한 문장은 기억나지 않지만 요니가 이 이야기의 일부가 되고 싶어 했고 떠돌이 유대인의 이야기의 일부가 되고 싶지 않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는 아이들에게 한때 존재했던 이스라엘이 아닌 현재 살아있고 번영하는 이스라엘 국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것은 어제 두 형제가 두 번 사용한 인용문 중 하나였습니다.
그가 항상 했던 또 다른 말이 있는데 제가 인용하는 것을 정말 좋아해요. 만약 요니의 편지를 읽어보지 않았다면 꼭 읽어보세요. 거의 예언적이거든요. 정말 놀라운 책입니다. 그리고 마치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 같으면서도 모든 것이 변했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정말 적용되는 내용이에요. 항상 기억에 남는 또 다른 인용구는 그가 비행기에서 이스라엘을 봤을 때 한 말이에요. 그는 나는 비행기 창문 너머로 이스라엘을 보고 있고 내 심장이 두근거린다 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이 완벽하진 않지만 우리 것이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걸 알기에 마음에 울림이 있어요. 그래서 요니 네타냐후의 이 두 가지 메시지는 오늘날 우리가 치르고 있는 전쟁과 오늘날 우리 군인들의 영웅적인 이야기에도 매우 적용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우리 군인들이 틱톡 세대라고 생각했죠. 맞죠? 그들이 정말로 나서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에서 이 전쟁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간접적으로가 아니라 친구, 형제, 자매, 아버지, 삼촌, 이모 등 모두가 영향을 받았죠. 10월 7일부터 시작된 이 전쟁으로 모두가 영향을 받았습니다. 모두가 이 이야기의 일부가 되고 싶어 해요. 떠돌이 유대인이 아니라 자신의 민족을 위해 당당히 싸우는 자랑스러운 유대인의 이야기죠. 그건 요니가 한 말 중 하나였어요. 또 이스라엘이 완벽하지 않아도 그는 항상 이스라엘을 사랑한다고 했죠. 사실이에요. 우리는 계속 내부 갈등을 겪을 거예요. 유대인이니까요. 유대인 3명이면 의견이 10개나 나와요. 예전에는 유대인 3명이면 의견이 4개라고 했는데 이제는 그보다 훨씬 많아졌죠. 우린 의견이 더 늘었어요. 우리는 서로 존중해요. 맞아요. 탈무드는 의견 차이에 관한 거죠. 우리 전통은 의견 차이에 관한 것이며 다름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목적을 위해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실제로 싸우고 있는 건 아니에요. 저는 미국에 살고 있거든요. 저는 저만의 방식으로 싸우고 있어요. 이스라엘에서는 사람들이 또 다른 전쟁을 치르고 있지만 우리는 모두 함께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 암 이스라엘 하에 살아있고 하나예요. 저는 요니의 두 가지 메시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모두 여기 있고 이 이야기의 일부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완벽하지 않다는 걸 알지만 우리는 그것을 바로잡고 싶어요. 이 두 가지는 유대인들이 과거에 어떤 사람들이었고 오늘날 어떤 사람들인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저는 이 세대가 정말 자랑스러워요. 저는 그 중간에 있어요. 저는 이번 여름에 45살이 돼요. 저는 자녀가 있고 딸은 군복무를 했고 지금 23살이에요. 조카도 군복무 중이에요. 우리는 미국의 유대인으로 꼭 해야 해서가 아니라 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나서는 겁니다. 저는 계속 싸우고 싶고 사람들이 무슨 일 하냐고 물으면 모든 일 한다고 해요. 저는 미국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고 싶어요. 우리는 같은 가치, 즉 유대 기독교적 가치 위에 세워졌으니까요. 정말 그렇죠. 우리는 매우 중요한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는데 이건 단순한 동맹을 넘어선 관계예요. 이것은 파트너십이에요. 미국에는 많은 동맹국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지난주에 우리 선출직 공무원 중 한 명이 미국과 이스라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는데 이 관계는 정말 다르다고 했어요. 동맹국이 있다는 것과는 다르기 때문이죠. 그리고 미국 비행기와 이스라엘 비행기가 200번이나 함께 비행하는데 연달아 나는 것이 아니라 나란히 나는 거예요. 바로 같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목표, 즉 자유와 악에 맞선 싸움을 위해서입니다. 악에 맞서 싸우는 것. 우리 둘만 나타났네. 자유와 이란 국민의 해방. 그들은 적이 아니에요. 그건 아주 분명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정말 놀라운 점은 이스라엘이 미국을 전쟁에 끌어들였다고 생각하든 아니든 이 전쟁에서 실제로 땅에 발을 디딘 유일한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걸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미국인은 직접 전장에 나가지 않았어요. 네, 조종사와 비행기 관련 문제도 있었고 사고도 있었지만 이스라엘은 자유와 민주주의, 진실을 위해 전쟁터에 자국 군인들을 보내 싸울 각오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미국 국민들은 이 파트너십의 그 부분에 집중해야 해요. 틸라, 정말로 당신 말씀을 들으면서 큰 영감을 받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누가 당신을 초대했는지, 40년 전 요니의 기념식에 왜 초대된다는지 잘 모르겠다고 했죠. 저는 누가 초대했는지 알아요. 10년 전이었어요. 저도 확실하잖아요. 미안해요. 당신이 10년 전이라고 했죠. 누가 당신을 초대했는지 저는 알아요. 하나님이 당신을 초대한 거예요. 당신에게는 사명이 있기 때문이죠. 틸라, 당신이 인생에서 하고 있는 모든 일과 지금 이 순간을 보면 그게 너무나 분명해요. 요니의 이야기와 용기의 의미를 이렇게 잘 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이것이 2세대 이스라엘, 미국에 의미하는 바도요. 요니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자유와 민주주의, 진실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영웅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직 그의 편지를 읽지 않은 사람들은 꼭 읽어봐야 합니다.
총리가 형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듣는 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그 영상들은 분명 찾을 수 있을 테니 꼭 보세요. 정말 특별합니다. 정말 고마워요, 딜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